네,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한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국내장 개장 전에 또 보셔야 될 추가적인 중요 이벤트들 그리고 소식들 함께 보시죠. 자, 우선은 합병과 관련된 부분 보시겠습니다. SK에 이어서 두산 역시 합병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합병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노력을 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5G입니다. 특허망과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장비주들한테 미칠 영향력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캐즘 현상 속에서도 이 안전 관련과 관련된 인프라가 현재 보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으로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양국이 원전 외에도 반도체나 인공지능까지 협력이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앞서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합병을 반대했는데요. 이를 이어 두산과의 합병도 반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 두산도 할인과 할증이 없다는 부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도 결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합병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P&O 케미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합작사 OCI에게 지분 51%를 전량 매각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5G 특화망 사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먼저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인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니즈와 설치 환경이 최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뛰는 분위기 속에서 건설주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HDC 현대산업개발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GS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주들의 상승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당정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을 드디어 확정했는데요. 이 내용 속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 공개 의무화나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 전원을 포함해 대규모 재계 인사들이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우리 민관 합동팀이 체코 정부의 이 원전 외에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지원 사격하러 간다는 이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사절단을 동행하는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기간에 두 나라 사이에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기업의 체코 사업 진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기차 시장 확대로 주목받고 있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술 포럼을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최근에 동유럽 진출이 또 활발한 K방사는 2015년 말 중단됐던 한체코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고속철도와 관련된 부분들 항공편을 늘리는 방안까지도 함께 협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이렇게 순방길에 오르게 되면서 체코에서 원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협력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련 섹터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 역시나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센데다가 국민연금이 언급하고 있는 10% 할증 노력에 대한 부족은 두산그룹주들에게도 함께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SK그룹주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국민연금이 지난 25일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SK E&S 한 주에 SK 이노베이션 1.19주를 배정하는 합병 비율을 따랐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5,529만 9,186주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같은 합병 비율은 결국 SK 이노베이션의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의 PBR이 0.36으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두산그룹 역시나 이 사업 구조를 개편했을 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의 합병 비율도 상장사 간 이 합병은 시가를 따른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어서 법적인 이슈는 없지만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안정적인 이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두산 밥캣 이렇게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측에서 반대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반 주주들 역시나 현재에서는 계속해서 단체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주 행동주의에 돌입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언급됐던 몇 가지 기업들이 있죠. SK그룹주들, 두산그룹주들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함께 관련 기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이 OCI와 합작해서 세웠던 P&O-케미칼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경영에서는 손을 떼게 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P&O-케미칼 지분 51% 합작사인 OCI에게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을 의결할 계획인데요. OCI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해 지분 인수한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 P&O-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이 51%, OCI가 49% 지분으로 해서 함께 세운 합작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코팅제인 피치 생산을 준비 중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스코퓨처엠이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재무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그룹은 저수익 사업이라든지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재 120개 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측면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기차 산업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로 인해서 차세대 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성장성이 조금 저조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각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언급된 포스코퓨처엠과 OCI 그리고 모회사 포스코홀딩스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측에서 이번에 미래산업의 필수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5G 특화망 사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 자체 개발한 5G 특화망 솔루션이 업계 최초로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증으로 LG전자는 5G 특화망과 관련된 핵심 기술력의 내재화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G 특화망은 공장이나 빌딩 등 특정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LG전자의 5G 특화망 솔루션은 기지국 장치나 5G 코어 등 기존 5G 통신 장비가 담당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처리 속도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함께 언급된 LG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좀 잡히지 않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자 한동안 움츠려 있었던 건설주들 역시나 빠르게 이 주가 상승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자 투자 심리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HT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2주 동안 무려 17%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에도 7.6% 급등하면서 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GS건설도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요. 삼성물산까지 빠르게 이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건설주들은 고금리와 더불어서 PF 부실 여파로 상당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자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2분기에 9.8%나 함께 늘어났다는 모습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주가의 발목을
주목을 잡았던 원가율 개선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 건설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동안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드디어 이 당정이 함께 좀 모여서 머리를 맞대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 당정대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 점검도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 기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BMS 고도화, 지하 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이 중장기적으로 과제로 추진된다고 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소식 자체는 주말 중에 좀 나오긴 했었지만 시간외에서도 금요일에서도 여전히 전기차 화재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움직였던 두 가지 종목 엔시스, 이램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